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현재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제보드릴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제가 올해 40이 되었으니까 대략 15년 전 사회초년생일 때 경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양정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 자차가 없던 뚜벅이 시절이라 출퇴근 시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동의대 근방이었는데 지하철 노선으로 따지면 서면역에서 하차 후 2호선으로 갈아타는 코스였고 그런 이유 때문에 겸사겸사 서면 시내를 자주 나가는 편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직장 선배와 식사 자리를 하고 나서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성진아, 형이 서면역까지 태워줄 테니까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가. 선배는 집으로 가려면 서면역을 지나가야 해서 가는 길에 내려준다는 말이었고 저는 선배 차를 타고 서면역 앞에 내리게 되었죠.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그렇게 선배는 먼저 출발하고 저는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거는 겁니다. 총각,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아주머니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 당시 제가 20대였으니 거진 어머니 뻘이라 볼 수 있었죠. 네?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지 뭐야. 총각이 차비 좀 빌려줬으면 해서. 저도 사회초년생인데다 아직 월급을 받기 전이라 지갑에 2만 원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10,000원만 주면 특별 서비스 해줄게. 아주머니가 말한 서비스는 10,000원을 주면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는 정말 황당한 제안이었죠. 괜찮아. 한 번만 만져봐. 응? 부끄러워서 그래? 그럼 사람 없는 데로 같이 가자. 나 따라와. 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가볼게요. 저는 황급히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왔고 그때까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아주머니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그날은 절친이었던 태수와 승호, 이 친구들과 서면에서 술을 먹고 2차를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역 입구에 그때 본 아주머니가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제가 겪은 일들이 생각이 났고 그날 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자 친구들 반응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억울하긴 했지만 크게 중요한 일도 아니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수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진아, 네 말이 사실이면 내가 가서 확인해봐도 돼? 만약 거짓말이면 네가 2차 술값 쏘는 거고 진짜면 내가 낼게. 어때? 거기서 그냥 넘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저도 철이 없었던 건지 친구에게 지고 싶지는 않았었죠. 그래? 그럼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라. 그렇게 저와 승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태수는 그 아주머니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나? 태수가 아주머니를 만나고 오더니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표정을 짓는 겁니다. 성진아, 진짜 너 말이 맞더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계속 10,000원만 달라고 하더라고. 약속대로 태수는 2차 술값을 계산했고 그날 제가 술이 좀 취한 상태여서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늦잠을 자고 오후쯤 일어났었는데 승호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걸었더니
알 수 없는 말들을 꺼내는 겁니다. 성진아, 너 태수랑 연락되냐? 아, 나 방금 일어났거든. 무슨 일 있어? 그러자 태수가 연락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제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승호도 태수와 술자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수가 집으로 가지 않고 자꾸만 갈 곳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디론가 걸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글쎄 지하철역 입구 쪽으로 향하더랍니다. 시간이 새벽이라 지하철 운행은 하지 않았으니 그리로 갈 이유가 없었고 승호도 술에 취한 상태라 태수를 말리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별일이야 있겠나 싶은 생각에 태수를 두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야, 진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곧장 태수네 집으로 찾아갔었는데 다들 외출을 한 건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꼭 무슨 일이 터진 거라 단정 지을 수도 없었고 나중에 연락이 올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되질 않았고 태수네 부모님도 경찰에 실종 신고는 물론 전단지까지 붙여가면서 태수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점차 흘러갔고 태수가 사라진 지 반년이 지나고 나니 주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 무소식이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이었는데 그 당시 태수 부모님은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저와 승호도 그날 술자리에서 태수를 챙기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고 태수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만 들었었죠.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어떤 목격자의 제보로 인해 태수를 찾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수의 부모님은 뭔가 시큰둥한 표정이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실종 전단지를 보고 태수를 목격했다는 전화만 수십 통이었고 늘 기대감에 부풀어 나가봤더니 실상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었고 그날 저도 모처럼 쉬는 날이라 태수네 부모님을 따라 약속 장소로 같이 나갔습니다. 목격 장소는 부산역 인근이었는데 목격자의 말로는 역 내부에서 자주 나타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수네 부모님과 함께 부산역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태수를 한참 찾고 있었는데 그때 행색이 노숙자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남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를 보자마자 태수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태수네 부모님께 얼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 그 남자는 1년 전에 사라진 제 친구 태수가 맞았습니다. 태수네 부모님은 태수를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는데 그게 태수를 찾았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도 존재했었죠. 어디서 머리를 다친 건지 태수의 말과 행동이 지능적으로 현저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몰라볼 정도였으니 꽤 심각한 상태였고 태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었지만 손을 쓰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태수는 몸이 회복할 때까지 입원을 하기로 했고 저와 승호가 말을 걸어도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병문안을 갔다가 소름 돋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글쎄, 태수가 밥을 먹으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10,000원에 한 번, 10,000원에 한 번 이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때 스치듯 생각이 난 건 서면역에서 만난 이상한 아주머니였는데 저는 이 사건이
그 아주머니와 뭔가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갈 때마다 일부러 지하철 근방을 살피고 다녔지만 그 아주머니는 찾을 수가 없었고 지하철 입구에는 구걸을 하고 있는 아저씨들만 간혹 존재했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지하철 입구에 앉아있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인상착의를 설명해주고 아주머니를 본 적이 있냐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아줌마? 요즘 다른 곳으로 갔다던데? 근데 왜?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그 여자 조심해야 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들은 얘기라 잘은 몰라. 근데 그 여자 따라간 사람들이 병신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아저씨는 말하기 귀찮다는 듯이 자리를 피했고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일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건 없고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맴돌았었죠. 그건 호기심으로 아주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사람을 반병신으로 만든 뒤 구걸을 시킨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태수는 아직까지 지능이 낮은 상태로 지내고 있고 그날 태수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의문으로 남았지만 그 아주머니와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아직도 떨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